네, 나주를 대표하는 음식이자 전라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음식인 홍어. 이 홍어를 먹는 음식 문화가 머지않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2013년에는 우리 김장 문화가 맞아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창의성을 이어갈 수 있고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을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홍어 식문화도 충분히 등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홍어는 다양한 문헌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소비가 활발합니다. 홍어 식문화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식 문화이고요. 특히 호남의 특색 있는 지역 음식 문화로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나주뿐만 아니라 또 목포라든가 신안도 같이 함께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나주는 홍어의 식문화가 발달한 곳이고, 신안은 홍어의 최대 생산지이며, 목포는 유통 거점입니다. 세 지자체가 각각 홍어 식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세 지자체가 지난 13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류 무형유산 등재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홍어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음. 새 지자체가 또 힘을 모은다고 하니까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나요? 유네스코에 등재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을 접수한 상태이고요. 올 12월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내년 9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신청 및 검토를 마친 후에 2026년 1월, 11월 최종 심사 결과와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2026년이면 2년여 정도 남았으니까 네. 시간은 충분할 것 같고 또 홍어가 또 이제 우리 고유의 뭐 삭힌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등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역에선 홍어 식문화의 역사성과 음. 학술적 가치, 그리고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 가능성, 이 5가지의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어 식문화의 등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변의 많은 격려와 응원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조만간 좋은 소식이 꼭 들릴 것만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전라남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 24시간 콜센터를요? 어, 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세하게 좀 전해주세요. 예. 24시간 위기 가구 지원 콜센터는 지난 22년 수원의 새 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요. 365일 24시간 상담원 5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땐 국번 없이 120번을 누르면 됩니다. 어, 확실히 이렇게 전화로 복지 서비스를 네. 상담을 받고 요청할 수 있다면 더 간편한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정말 전화만으로 어떻게 가능할 일일지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신속하게 상담자가 거주하는 시군에 알리고요. 네. 시군과 읍면동, 관계부서가 방문 또는 무선 상담을 통해 상담자의 위기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적절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니 이게 24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고 또 어, 어려움에 있다거나 꼭 필요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서비스일 것 같은데 네.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4시간 위기 가구 지원 콜센터는 지금까지 1,800여 건의 상담 민원을 접수했고요. 그리고 잘 처리했는데요. 이 중에 약 20%는 복지 상담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상담하셨고, 콜센터에서는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민간 자원연계 등 상담자별로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실예로
10년째 강경화로 일을 못하고 배우자도 외상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던 도민이 120번 콜센터를 통해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받았고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과 연계해서 민간 후원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면 120 이 콜센터 번호를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요. 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나주에서 제4회 홍범도 장군배 사격 대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대회는 독립운동사에 손꼽히는 영웅이지만 해방 이후 역사적 평가가 인색했던 홍범도 장군의 삶과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가 지난 2021년에 창설한 대회입니다. 의병으로 나가기 나서기 전 홍범도 장군은 직업이 바로 포수였는데요. 소문난 명사수였다고 전해집니다. 190cm에 이르는 건장한 체구에 타고난 사격 실력으로 일본군을 떨게 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 그러면 이 홍범도 장군의 후예들 그러니까요. 많이 좀 참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로 승격이 되었어요. 오. 명실상부한 전국 사격 유망주들의 국가대표 등용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총 378개, 8개의 팀, 초, 중, 고와 대학 일반부 등 총 14개 종목에 2,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고요. 각종 신기록이 쏟아졌습니다. 남자 일반부 단체 종목에서는 충남 체육회가 총점 366점을 쌓아 종전 한국 신기록인 362점을 경신했고요. 여자 일반부 50m 소총 단체 종목에서는 국군 체육부대와 청주시청이 신기록에 달성했습니다. 또한 환일고등학교 김동준 선수는 50m 권총 종목을 비롯하여 6개 부분의 1위에 오르며 대회 6관왕이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 유치를 통해서 나주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아주 대단했다고요? 네, 나주시는 이번 대회 유치를 통해 약 8억 4천만 원 규모의 지역 경제 파괴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번 사격 대회 외에도 전국 남녀 종별 인라인 스피드 대회, 나주 영산강 마라톤 대회, 대통령배 전국 사이클 대회 등의 스포츠 대회를 16차례 개최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KTX 나주역 옆에 보면 스포츠 파크가 있거든요. 네. 나주. 항상 가보면은 무슨 대회든 꼭 열리고 있어요. 나주가 그만큼 스포츠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또 어떤 다른 대회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당장 오는 8월에는 제54회 봉황기 전국 사격 대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10월에는 전국 나주 마라톤 대회를 필두로 11월에는 나주 금성산 숲길 마라톤 대회와 태권도 승품단 심사대회, 대한체육회장배 금성산 메디오 폰도 대회가 열립니다. 이어서 나주시장배 전국 줄다리기 대회 최강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주 페이컵 배드민턴 대축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이후로 예정된 대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앞으로 있을 대회들도 안전하게 치러지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나주에 정말 좋은 소식들 네.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주신문 박다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